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서요.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부동산학 개론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 거니까 저런 게 있었다. 뭐 이 정도 하시라고, 이 정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또 수업 중간에 스트레스 전혀 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하는 내용이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 그렇지 않으면 4문제인데 5문제 나왔다 이거 5문제 다 틀렸다. 그래도 학교 가는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다. 왜?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은 60점 맞추면 합격이잖아요.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60점이면 민법 60점 맞췄다. 그 부동산학 개론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60점 맞기 위해서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24문제를 맞추면 돼요.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다죠. 그럼 오늘 내용이 5문제를 5문제. 그럼 오늘 내용이 5문제면 5개 다 틀려버려요. 그래도 16개에서 5개 틀려도 9개 이유가 남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려워요. 오늘 하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80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여기서 합격할 사람 몇 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80점 맞는 시험이면 그러면 몇 점이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 안에. 만약에 80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합격하신 분이 여기서 몇 명 없을 수도 있고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도 몇 명 없어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일 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 60점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기 바랍니다. 또 오후에 민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의 개론은 가장 어려운 부분하고 오늘 민법 오후에 무슨 내용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당권도 만만치 않거든. 저당권도.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의 개론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민법 저당권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 뭐 지상권 이런 거는 쉬워. 지역권인데 저당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리하지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럼 오후에 대리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빠개지는 거지. 내일 또 공법에서 또 이상한 내용 해버리면 엄청 힘들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내일 공법까지 민계공이 막 돌아가는데 어려운 부분이다. 내일 공법은 모르겠어요. 공법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공법도 좀 쉬운 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진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하여튼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 계속 반복일 거니까 쉬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별표 3개짜리를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별표 3개야. 다 별표 3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냐면 포트폴리오라고 할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는 크게 보면 3개의 파트입니다. 3개의 파트인데, 근데 이게 첫 번째 파트, 여기 이제 유형이란 말이 나온다. 유형. 제가 한번 책을 한번 볼게요. 유형. 그럼 여기 총유형이란 말이 나오고, 체계적임이 나오고, 비체계적임이 나와요. 이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말라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아마 2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20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럼 20번 나왔다 해봐요. 그럼 20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11번인가 12번이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포트폴리오는 체계주 겸 감소문 X입니다. 이게 11번인가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포트폴리오 좀 있으면 포트폴리오 막 굉장히 어려워요. 막 뭐가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막 복잡하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반이, 그러니까 20번 나왔는데 절반이 11번이니까 절반이 이게 나와요. 체계주 겸 감소란 말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러면 포트폴리오 하나는 설명이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체계주 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X입니까? X. X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만 알아도 그냥 절반을 맞춘 거예요. 20번 나왔는데 11번이 이게 답이었으니까. 그럼 체계적 감소란 말은 X.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 어차피 또 나오면 이 체계적인 감소란 말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건 틀린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체계적인 감소 그러면 옳은 말이거든요. 이 비체계적 감소가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임과 비체계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체계적인 감소 그러면 X가 되고 비체계적인 감소 그러면 O가 되고. 자, 이게 하나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은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내요. 분산 투자 효과. 이 분산 투자가 포트폴리오거든.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무슨 상관계수란 말 나옵니다. 최근은 이제 이 부분을 잘 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분산도가 크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이제 암기사항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고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계산 문제 지난주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없지, 전혀. 기억이 없지. 예. 이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크게 보면 세 개의 파트예요. 위험에 관한 파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분산도가 크게 할 것인가, 이거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계산 문제. 지난주에 이런 거 했잖아요. 기대순위라는 걸 했습니다. 이 기대순위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럼 뭘 낸다? 계산 문제를 낸다. 이 기대순위이 나오면 거의 100%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는 두 가지로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라는 게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순위가 있는데 이걸 제가 포기 그랬잖아요. 포기.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해봐라. 이런 표 나왔었잖아요. 표. 이런 표를 주면서 이거 썼죠?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래요. 그럼 이제 올해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이 나올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배울 건데 세 개의 파트로 배운다. 그러면 첫 번째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있는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잘 나오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로 계산 문제는 지난주에 했다.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두 가지만. 근데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저하고 진하게 했는데, 근데 한 자체가 기억이 안 나잖아. 했는 거 안 했는데 자체가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만 집에 가셔서 처음 배웠으니까 어렵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도 안 봐버리면 안 돼.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근데 보셔도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그걸 이제 두 달 후에 또 배운다고. 그러면 했던 것 같다 그래야 된다고. 그럼 넉 달 후에 또 배운다고. 그러면 했다. 근데 시험지를 주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9월 달 정도 되면 맞아, 이건 이거지, 이렇게 된다고.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포트폴리오 하고 나서 좀 이따 OX 할까 하면 끝날 무렵에 그때 한번 보고 집에 가서 또 한번 보고, 그래서 책을 몇 번 집어 던지고 이렇게 어려워. 두 달 후에 또 그런 과정이 거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도 틀려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한 제 입을 통해서 5번에서 10번 듣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조상의 묘를 잘못 쓴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보게요. 포트폴리오 뭔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보자고. 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위험인데, 그럼 포트폴리오가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분산 투자의 반대가 뭘까요? 집중 투자야. 그럼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0억을. 요 10억이라는 돈을, 포트폴리오는 원래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라 주식이론이에요. 주식이론.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A 부동산에만 투자했다. A 부동산에만. 그럼 A 부동산에 몰빵한 거야. 지금 이걸 집중 투자라고 그래. 집중 투자. 그럼 A 부동산 투자했는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버리면 나는 쪽박 차는 거야.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버리면, 그럼 A 부동산 투자했는데 요 A 부동산의 수익률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서 높아졌다. 그럼 나는 대박 나는 거고, 내년에 경기가 나빠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나는 쪽박 차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수익을 많이 높일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커요, 적어요? 커지. 불확실성이 커지.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걸 집중 투자라고 해. 그럼 집중 투자하면 문제점은, 좋은 점은 대박이 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위험이,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감소시킬까? 그러면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보자. 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A 부동산에서 투자하고 B 부동산에 투자하고 C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도 사고 이렇게 해보자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A 부동산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B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D도 했다 이거야. D 분석 했습니다. 그러면 D는 수익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죠. 그럼 높아지면 떨어지고 높아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익률의 변화가 커요, 적어요? 적죠. 그럼 불확실성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위험을 감시키다. 여기에 지금 두 번째가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는 목적이 수익률의 변화 없이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31회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주 쉬운 질문을 주는 거야. 31회 때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OX? O? 자, 그게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위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위험이 두 가지가 있냐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야. 이 두 개 더한 것을 총위험이라고 그래. 총위험.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인데 그 위험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인 뭐고 비체계적인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부동산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체계적임이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체계적임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이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변동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부동산에. 그러면 경기가 변동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경기 영향을 안 받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은 경기 영향을 받고 이렇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어느 부동산도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임은 모든 부동산 요거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요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1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체계적임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체계적임이라는 거. 그러면 체계적임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는 것을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체계적이면 개별 부동산, 개별 자산,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체계적이라고 한다고. 저만 가지고 있는 계람을 비체계적이라고 그래.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비체계적이야. 그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을 비체계적이라고 한다. OX, X. 개별 부동산의, 개별 자산의 고유한 위험을 체계적이라고 한다. OX, X.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인데 이 말이 모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중요한 거야. 그럼 체계적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요 세 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비체계적은 개별 부동산의 고유한 위험인데 영업 경비가 변동한다 등으로 인한 위험이 되고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비체계적은 개별 부동산 요거 중요한 거야. 비체계적 개별 요 말. 그럼 비체계적 뭔데요? 영업 경비 변동. 이 말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체계적이면 모든 부산인데 이 모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거야. 경기 변동 요 세 가지. 그럼 이제 요 비체계점을 여기다 해본다면 자 비체계점은 이렇게 되는 거야. 비체계점은 A는 가지고 있지만 B는 없고 C도 없는 거. 그러면 A는 없지만 B는 있고 C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비체계점이라고 한다. 비체계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게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러면 A만 투자한다가 아니라 A, B, C에 투자한다는 소리야. 그럼 만약에 A만 투자한다 이봐요. 그럼 A만 투자한다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점을 전부 다 부담해야 돼. 그럼 분산 투자하지 않고 A만 집중 투자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점 다 부담해야 돼. 그럼 분산 투자하면 A, B, C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은 다 부담한다고요.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A, B, C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다 살아있는 거야. 근데 비체계점은 A, B, C 한다면 요 A가 가지고 있는 게 B로, C로 이렇게 분산된다는 거야. 그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의미입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 이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볼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건데 그때 위험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 이렇게도 되고 비체계점을 감소시킨다 이렇게도 되고 그러나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 나오면 O다 X다? X. 가장 중요한 말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했던 거라고. 그럼 이 체계적 위험은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이걸 피할 수 있는이라고 두 번 했다고.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했다고. 틀린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럼 봐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데 무슨 위험?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 감소 그러면 무조건 X. 그게 11번 나왔다. 1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뭔데? 모든 부동산인데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만 언급하는 거야. 그럼 이 체계적이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제거 감소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됐죠?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비체계점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점입니다. 포트폴리오 대상이 되는 위험은 비체계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약간 응용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4번인가 나와요. 응용 들어갈게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 OX, X. 체계적 힘이 이 세 가지야. 그럼 이 세 가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감소 X 그 말하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감소되지 않는다. 되셨죠? 예? 그럼 이 하면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뭐라고 그래요? 총위험이라고. 두 개 더하면 총위험이라고 한다고. 총위험. 총위험.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화면은 다 끝났는데 이 다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체계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체계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초응위험이라고 그래. 초응위험을 다른 말로 전체 위험 그래도 해요. 전체 위험. 요 총을 전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위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수 시간이야. 산수. 만약에 체계적임이 3%라고 해봐요. 그 비체계점이 4%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총위험은 몇인가요? 7이죠. 7.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1번.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어도 이 체계적임은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3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 비체계점은 감소합니까? 하죠. 비체계점이 이게 만약에 2%로 감소했다 해봐요. 그러면 총위험은요? 5%가 되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점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점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위험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 2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엄청나게 잘하면 이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가 나와.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 그거 좀 이따 배울 건데 그 비체계점이 이제 0이 됐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임은 3%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총위험은 몇이 된가요? 3이 되는 거죠. 3.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가장 구성을 잘하면 비체계 0이 되는 거야. 비체계적이 0이 된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야. 그럼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지문 만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임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점의 감소함에 따라서 총위험도 감소한다. 맞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X 5.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총위험은 감소하는데 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모든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지. 비체계적만 감소하는 거지. 체계적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인 감소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이 말이 가장 시험에서 답이 많이 됐던 거야, 이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이 0까지 감소 OX, X. 그럼 이 0을 지워버리면 총위험 감소는요 5. 총위험 감소는 5인데 0까지 감소는 X가 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모든 위험 감소 OX, X.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화면에 이런 게 나온다고. 지금 했던 거. 지금 했던 것을 OX 하자는 소리야.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비체계점 감소 OX 5. 비체계점 0까지 감소 OX 5. 체계점 감소 X. 체계점 0까지 감소 X. 총위험 감소 5. 총위험 0까지 감소 X. 이것만 계속 나오면 좋겠네. 이것만. 그렇지?
이 다음 시간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모듈형 감소 X 그렇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 변동. 자,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체계적 감소 X, X 이렇게. 그럼 이 화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요 두 개,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온 거야. 체계적 감소 X,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 변동에 따른 유형 감소 X.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야. 되셨습니까? 올해 제발 여기까지 끝내고 말아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구나. 이거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지.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 1번. 포트폴리오 구성 1번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2번은 A, B,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포트폴리오 3번은 A 빼버리고 B, C, D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지금부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위험 및 제거